특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야, 정말로 이제 그 선배한테는 특종을 터트린다는 말이 더 이상 무색할 정도로, 이번에 특히 이제 김건희 씨를 얼음을 만드는 특종을 여러 번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경복궁 경회로에 휴궁일에 들어간 김건희의 모습을 공개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공개하신 건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냥 뭐 짝다리에 이렇게 맨발 이렇게 재밌잖아요. 네. 사실은 그 김건희가 궁 투어를 갑자기 합니다. 2022년엔 안 하다가 2023년인가요? 아, 그렇죠. 갑자기 궁을 이렇게 계속 가기 시작하는데 강에 경복궁에 가서 근정전 대통령이 정사를 논하는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데입니다. 집무실 같은 거죠, 집무실 대통령으로 같은 따지면. 자, 경복궁에 도착했어. 그러자마자 문을 통과해서 근정전으로 갑니다. 가서 혼자서 선글라스에 저기 양산을 듭니다. 그리고는 양산을 들고 아식스 하얀 운동화를 신고요. 그 다음에는 원피스에 위에 자켓은 디올 이렇게 총자켓. 예, 괜찮아요, 예뻐요. 자, 입고 이렇게 걸어갑니다. 이배용은 옆에서 계속해서 연신 저기 금거북이 얘기를 하는지 설명을 합니다. 아, 이것저것 설명해주고. 종오품 자리다, 종일품 자리다, 여기도 보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서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근정전으로 올라갑니다. 오. 그 안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그 마룻바닥까지는 갈 수도 있다고 봐. 사진 하나 띄워줘, 나중에 되면. 네, 알겠습니다. 올라갈 수 있어. 그런데 그 위에 용상, 어자가 있습니다. 어자로 가기 위해서는 5개의 단이 있는데 30cm 정도의 5개의 단이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뒤에 임금이 올라가는 그 계단이 있어요. 거기를 통해서 그냥 올라갑니다. 아, 임금이 올라가는 계단을 통해서. 저는 그 어자에 올라가기 위해서 이미 준비가 돼 있다고 생각해요. 함부로 못 가요. 저도 거기 당연히 경복궁 그렇겠죠. 갔을 때 저기 한번 앉아보고 싶다, 사진 찍고 싶다는 생각은 초등학생들도 할 텐데 아무도 못 다 가요. 하겠죠. 자, 근데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의자를 두고 옆에서 포즈를 취합니다. 이렇게 보면서 그걸 사진으로 남깁니다. 그리고 나서 어자 용상에 딱 앉아요. 앉아서 저기 자세를 바꾸면서 포즈를 바꾸면서 사진을 찍었다. 20여 컷 찍었다. 요게 팩트입니다. 아니, 근데 저는 정말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예. 그냥 앉을 수는 있다고 봅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에 여러 가지. 근데 사진을 왜 찍냐 이거죠. 사진 찍으러 갔어. 나도 왜 그런지 몰라. 그 사진을 찍었다고요. 사진을 남겼다고요. 사진을 남겨서 나중에 문화재청과 그 주변 사람들이 사진 가지고 이 사진 어자에 앉은 사진을 특별 관리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그 사진조차도 외부에 공개될까 봐 알려질까 봐.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는. 그 사진을 찍으러 갔고 그 사진이 알려질까 봐 나중에 이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하는 흔적들을 제가 봤는데 그래 사진이 있어요. 아직 그 사진을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 사진을 발견하러 가는 길에 경복궁에서 그리고 종묘에서 다른 데서 있던 사진들을 몇 컷을 봤고요. 봤고 많은 컷 중에 많은 컷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냥 그거 하나 얘기했어요. 아마 제 느낌에도 선배가 수중에 정말로 여러 장의 사진이 있었을 것 같고. 난 없어. 난 몰라. 그 중에서 이제 뭔가 좀 이렇게 난 몰라. 김건희가 유독 이렇게 눈에 띄는 장면을 허리춤에 손을 올린 원더우먼 자세를 공개를 했을 것 같은데. 아유 뭐 난 몰라. 그 사진 처음 봤을 때 선배 솔직히 어떤 생각 드셨어요? 네, 뭐 김건희 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궁궐을 계속 다녔을까? 김건희가 궁궐 간다 그러면은 혼자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부속실이 움직여야죠. 그럼요. 문화체육을 담당하는 대통령실에 그 비서관이 있습니다. 거기가 담당하고 문화재청, 국능관리위원회 막 그런 데가 다 움직여야 되는데 처음에는 왜 움직였냐면 이배용과 같이 이배용은 역사학자니까 왜 이 사람이 그거를 설명하고 나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명분은 뭐였냐면 그 사람들이 문건을 만들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건을 만드는데 이유가 뭐였냐면은 궁 5개를 돌아다니면서 국가 원수나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어디를 이렇게 만찬장으로 어디를 차담회장으로 쓸까 하다가 경복궁에서 밥을 지어 먹으려고 했어요. 아, 진짜예요? 진짜 밥을 대접하려고 했는데 화기사용 그냥 불을 그 경복궁에서 쓰기 어렵다. 그건 문제가 된다. 그래가지고 종묘로 간 거예요. 거기서 밥 지어 먹으려고 했어요.
야, 근데 그게 역사학자를 대동하고 가가지고 이배용을 대동하고 가서 사적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하다 보면 밥을 지어 먹으려고 하다가도 못 먹을 것 같은데 저 그러면 안 같으면? 되죠. 그러면 이해찬 총리가 며칠 전에 만났는데 사실 그 IMF 지나고 김대중 대통령 다시 뛰는 대한민국 얘기하면서 행사를 경회로 해서 해야 된다 이 얘기가 한 번 있었대요. 이해찬 아, 총리가 그 얘기를 한 거야. 경회로 해서 하자. 음, 했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경로를 하면서 국가 문화유산에 그리고 아무리 좋은 거라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러면서 바로 들어갔대요. 그래서 그 이해찬 총리께서 깨갱하셨대. 그런데 이런 생각도 거기서 밥 지어 먹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외부에서 손님, 어떤 손님, 지금 경복궁과 종묘에서 어떤 손님을 모시려고 했냐면 뭐 대통령 부인, 영부인 그게 아니라 마크 로스코 그러니까 자기가 전시했던 네. 미술계 인사의 가족이야. 그러면요, 자, 이 사람이 전시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적 이익, 사적 친분을 위해서 능을, 궁을 이걸 다 이용했던 거죠. 공적 목적이 아니라. 그렇죠. 봐, 종묘 차담회에서 왜 신시를 열고 그거 했냐? 그 사람들이야. 내가 이런 사람들이야. 앞으로도 잘하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야, 이렇게 봐야죠. 정말로 그야말로 이제 상상 초월의 기행이 아닌가 말은 싶은데. 뭐 저기 윤석열을 위해서 자기가 사전답사 간 그래, 거다. 그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지금. 그 주장이고 서류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 이후에 그 궁에 갔다 와서 회의를 할 거 아니에요. 모여가지고 여기는 어떻다. 여기서 밥 지을 수 있다. 뭐 한다. 그렇겠죠. 그리고 자기 행사, 음. 자기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근데 이배용이라는 사람은 선배가 이제 이미 일찌감치 밝혔지만은 금거북이 사태로 매간매직 의혹 핵심인 사람인데 이 사람을 보면은 그 이후에도 끼고 다닌 거 아닙니까 김건희가? 왜 둘이 이렇게 걸어 다녔는지, 왜 그렇게 끼고 다녔는지 모르는데 이거는 수사를 통해 밝혀줘야 되는데 하나 더 얘기하자면 네. 이배용하고 정현이 MBN 장대한 회장의 부인입니다. 근데 MBN은 그 정현이라는 장대한 회장 부인의 아버지가 만든 회사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은 이분이세요. 그 사모님. 이분이 중요해. 이배용보다 장대한 부인이 중요해. 오. 그런데 요 부인, 자 장대환 부인, 정연이, 이배용 그리고 김건희 이 관계는 좀 나왔잖아요. 네, 이 나왔습니다. 보도로. 관계의 핵심 중에 한 명이 김장한 목사입니다. 아, 그 여성 세 분의 모임에 예, 관여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가장 남성 중요한 중에 사람. 유일하게 김장한 목사입니다. 이 네 명이 뭔가를 주물렀어. 뭔가를 했어. 계속했어. 요게 나와야 돼. 이게 핵심이야. 아, 그렇구나. 김장한 목사가 왜 나와 여기에? 나와요. 김장한 목사는 사실은 최혜병 특검이라는 그림 안에서만 관찰하고 있었는데 아니야. 이렇게 되면은 다른 특검으로도 가는 거거든요. 다른 특검에서도 갔어야 돼요. 다른 특검, 김건희 특검에서 더 많이 봐야 되고 사실은 내란 특검에서도 봐야 된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아. 저의 주장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배용이라는 사람은 그 세 명 공동으로 비추어 보면 마지막에 김건희를 알게 된 사람인데. 그렇지. 그러니까, 멀어 제일 네. 먼 사람이야. 손잡고 이렇게 다녔지만 네. 제일 먼 사람이고 더 중요한 사람은 정현이. 계속 제가 주장하지 않습니까? 서희건설보다 중요한 건 자생. 이배용보다 중요한 거는 정현이.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김장한입니다. 김장한. 제가 그 전에는 무슨 얘기하는 천공보다 중요한 건 천공보다 중요하고 뭐 무슨 법사보다 중요한 그 누구보다 중요한 사람이 건진법사였고 맞아요. 그렇게 명태균보다 말씀하셨죠. 중요한 뭐 네. 건진법사였고 건진법사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김장한 목사였다. 근데 건진에 대한 수사도 안 되고 김장한에 대한 수사도 애석하게 안 됐습니다. 자, 정현이 그리고 김장한이 여기서 왜 나와? 이 내용이 밝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천천히 좀 가보려고 하는데 이배용부터 얘기하면 이배용의 차림이 공개된 사진에서 차림이 그 핑크색 정장을 입었던데 네. 그건 역시도 궁궐의 분위기랑은 한번 어울리지 않아 보이거든요. 이분의 패션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성향을 보면 제가 공개한 최은순 저기 금고에서 나오는 경찰 그 이력서 봤죠. 재밌죠. 네, 너무 재밌죠. 나를 승진시키면 좌파를 척결할 수 있다. 뭐 그런 거 그렇게 썼잖아요. 근데 이배용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사석에서 네, 사석에서도 그렇고 그런 문서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이배용 근데 이 할머니 이배용 씨가 어디까지 해야 돼?
TV에서 보면 세상에 이런 일이 보면 네. 집에 정리가 안 돼가지고 막 물건들이 다 쌓여 있는 정말 뭐라고 해야 되나 쓰레기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돈이 안 되는 사람 쉽게 얘기해서 예. 그런 분입니다. 이분이. 아, 겉보기는 굉장히 화려하고 네. 아니 핑크만 좋아하고 돼지만 좋아해요. 황금 그런 것만 좋아하는데 이분이 그런데 패션에 대해서는 어디까지 어디까지는 몰라도 금을 너무 좋아해요. 금을. 아, 금붙이를 좋아하고 금붙이를. 기본적으로 네, 금붙이를. 이분 별명이 황금 돼지, 황금 열쇠인데 이분한테는 황금 돼지를 줘야 된다. 황금 열쇠를 주면 모든 문이 열린다고 했는데 이분이 메간 매직의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그 주변은 알고 있어요. 그냥 집에서 압수수색할 때 떨어진 게 있잖아요. 금 돼지, 금 거북이, 금 송아지 뭐 다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황금 열쇠가 한 10개 정도 나왔을 거예요. 야, 그러면 특검이 근데 이제 그런 어디서- 상황을 네. 당연히 인식하고 있을 거고. 인식하죠. 그리고 수사해야죠. 그렇죠. 얼마만큼 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는 지금 또 참고인 특검에서 오라는데 안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무슨 발목 골절을 주장한다는 거 어떤데 아니에요. 아닙니까? 아니에요. 예. 실제로 병세는 어떤 거예요? 병세요? 네. 아니 뭐 날래더라고. 저는 이배용 씨 이제 언론에 나오기 전에 집에 막 가고 아니, 자주 가셨잖아요. 그때 자주 몇 번 갔죠. 예. 갔죠. 갔는데 예. 몸도 빨라요. 거기보다 빠릅니다. 네, 아주 빠릅니다. 손도 빠르고요. 네. 아이, 근데 이배용과 김건희 좀 기묘한 이 그 조합인데 이 정연이 이 사람들이 뭘 했는지 그 내용이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입증 자료들은 많이 있는데 어디까지 나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특검의 몫입니다. 그럼 거기에 다시 이제 김장환 얘기를 하자면 김장환 목사는 그 이제 김건희까지 포함해서 4명의 그림 안에서 예를 들면 뭐 정신적이나 종교적으로 뭔가 역할을 하는 기능을 한 겁니까? 아니면 다른 기능들이 또 여러 가지 있었던 겁니까? 명태균 씨 얘기입니다. 명태균 씨 얘기인데 김장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와가지고 성경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머리가 아팠답니다. 그런데 이 손에 왕자 쓰고 그리고 그때 이제 처음에 출마하고 자기네들 기반도 없고 무속 논란 있는데 그때마다 김장환 목사가 기도를 해준다던가 순복음교회 가서 뭐 교회 뭘 성경 들고 가라 이런 걸 해준다던가 그러면서 그 자기네들 봐줬기 때문에 도와줬기 때문에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때마다 김장환 목사한테 이력서 그리고 각종 청탁을 받아왔대요. 그래서 너무 머리 아파했다고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어디서 다른 쪽이잖아 사실은. 뭐 지금 뭐 윤석열이 감옥에서 기도한다 성경 얘기하고 있고 뭐 기도한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동안 만난 법사 도사 그런 건 뭐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김장환 목사가 생각보다 훨씬 크고 중요한 역할을 이 정권에 했습니다. 보수 정부에서 했다는 게 조금이라도 더 드러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